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돌싱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전 남편과 시모 때문이에요. 남편은 우리 친정집에서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뻔뻔하게 굴다가 저한테 이혼당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저희 친정집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갚으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설상가상으로 저한테 시모를 모시고 살라며 되지도 않은 갑질을 시전하더군요. 그래서 그깟 남편 필요 없다고 뻥 차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 헤어졌다 싶어요. 그 인간이 제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제가 어떻게 내팽개쳤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고 남편은 시모와 단둘이 살았어요. 결혼할 때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걱정된다고 시은집을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한테 자주 들여다봐라,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해라 이러면서 억압했다면 살기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저한테 떠밀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퇴근하면 그냥 시댁에 들려서 시모도 살펴보고 가끔은 시모랑 저녁도 먹고 왔습니다. 시모도 크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 없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닷없는 남편의 사업 선언이 있고 나서였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겠다는 건데? 사업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미쳤어.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처럼 직장 생활하는 게 낫지. 사업이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니, 뭐 시작하기도 전엔 사람 기를 죽여. 다른 집 아내들은 우리 남편 잘한다고 막 기 살려준다는데 당신은 말이 뭐 그래?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 괜히 잘못되어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 정도 대비도 안 하고 사업하겠어?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사업 시작하겠다 이거야.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현실이 삭막하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아이템이라면 망할 일 없어. 이렇게 마냥 직장 생활해봤자 언제 큰돈 만져보겠어? 나중에 애도 낳고 잘 키우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되지. 큰돈 쫓아가다가는 괜히 있는 돈 다 잃는 수가 있어. 아, 글쎄, 나 한번 믿어보라니까. 나 진짜 잘 해낼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뭐 나 좋다고 이래. 다 우리 가정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대책 없이 막 일 벌리는 것도 아니고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작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야, 몰라.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직장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뭐? 당신 진짜 그러기만 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다니던 직장이나 잘 다니라며 무시했어요. 그러자 본인이 계획한 사업 아이템을 제게 막 소개하더니 급기야는 말리지 말라면서 무대 보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결혼했어도 본인 인생이라면서 저한테 굳이 허락받을 이유 없다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 마음대로 회사 관두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나름대로 사고 못 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편인지 아들인지 애도 안 낳아본 제가 마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어찌나 안 듣던지 분명히 안 된다고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멋대로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사업 때문에 남편과 얼마나 많이 싸우며 많은 마찰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득바득 고집 피우며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회사를 관뒀다는 거야. 말했잖아, 사업한다고.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사표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정말 어쩌려고 이래. 아이, 괜찮다니까. 그냥 나 좀 믿고 따라주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당신은 내 편이 돼줘야지. 이럴 때 우리 남편 최고다. 잘할 수 있다. 응원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된 게 맨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냐? 현실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업이란 게 뭐 아니면 도잖아. 거기다 망할 가능성이 더 커.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괜한 모험 같은 거 하기 싫다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어.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거잖아. 내가 뭐 나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어느 정도는 같이 희생해 줄 수 없어? 당신 만약에 내가 사업으로 대박이라도 터지면 어쩌려고 이래? 그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거 아니냐고. 아쉬운 소리는 무슨. 절대 그럴 일 없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잘 될 생각부터 하니. 당신이 그렇게 자만하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뜯어말린 거야. 사업이 뭐 쉬운 줄 알아? 그래, 좋아. 내가 사업으로 당당히 성공해서 일어나는 거 꼭 보여준다. 대신에 잘 되면 나한테 이런 내 저런 내 아쉬운 소리 하기만 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사업하다 망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겪어봐야 깨닫는 사람들. 제 남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죽어라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 판국에 자신 있게 사표 내고 일 벌리니까 환장하겠더군요. 어떻게 된 게 굳이 경험해봐야 아는 걸까요? 저는 해보지 않아도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남편은 왜 이 모양인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업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싸웠어요. 그러다 제가 반대하면서 은근히 본인은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괜한 자존심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잘 되면 조금이라도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죽어보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이를 아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주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알아서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은 퇴직금으로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탰어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사업 시작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 돈으로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준비하더니 구상하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르며 열심히 일하더군요.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한 말이 있으니 괜히 저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반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시작했으니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남편의 사업이 점차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두둑한 돈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 우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지. 아, 세상에. 이게 또 얼마야? 아니, 뭔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줘. 말했잖아. 사업 시작하면 못 준 생활비 한 번 해주겠다고. 당신도 옆에 봐서 알겠지만 내가 돈을 꽤 벌었어. 이 정도 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할까? 왜?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돈 많이 버니까 술술 후회되지?
그러게 뭐라 그랬어. 나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돈 좀 번다고 제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남편의 모습이 기분 나쁘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쭐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아무리 내 남편이라지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그 다음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본인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넓은 아량으로 한번 용서해준다나 뭘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깔끔하게 사과해. 그럼 내가 넓은 아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혹시 알아? 그동안 당신이 나 무시했던 거 텀 크게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줄지. 자,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이참에 사과해.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진정성 있는 사과하면 돼. 사과는 무슨,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는데? 뭐, 그래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거야. 이거 흔한 기회 아닌데. 어쩌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뭘 잘못했어야 사과를 하지. 난 당신한테 현실성 있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준 것밖에 없어. 좋아, 그럼. 난 분명히 당신이 내게 사과할 기회를 줬다. 나중에 딴소리 할 생각 마. 하여간 자존심은.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나 같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 참, 사과할 이유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 한 건데.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구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사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잘 안 보태줘도 별말 안 했습니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사과하라 마라 큰소리 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만약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자존심 굽히고 남편에게 사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랄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쭐해서 나대는데 제가 한번 굽히고 들어가면 더 만만하게 보고 갑질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부족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 아니어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일 없다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남편이 돈 잘 벌면 그 등에 업혀서 신분 상승한 듯 우아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괜한 일로 남편 버릇 잘못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싫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걱정한 것뿐인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아무튼 우리 부부는 하던 대로 계속 각자 버는 돈을 관리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의 생활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주 버는 족족 펑펑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정장에 구두에 시계, 뒤에다 명품이잖아. 이게 더 얼마야? 여자만 쇼핑하고 사치 부린다는 생각을 싹 바꿔야 합니다. 저는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사업장이 아니라 백화점으로 출근하나 싶을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댔어요. 당신 무슨 돈 안 쓰면 큰일 나는 병이라도 걸렸니? 아니 맨날 뭘 이렇게 사와. 남이야 사든 말든 뭔 상관이야.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 쓰는 건데 뭐 불만 있어. 그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쓰니까 걱정되어서 그렇지. 걱정 무슨.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러게 사과라고 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내 거 말고 이게 다 당신 거였을 텐데. 괜한 자존심 부리다 꼴 좋다. 지금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맨날 이렇게 쇼핑해도 끝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명품 사도 될 만큼 버니까 이런 여유도 부릴 수 있는 거야. 결혼해서 역대급으로 남편이 꼴보기 싫은 순간이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오만 유세를 다 떨어대더라고요. 언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버는 족족 본인 몸치장하고 사치 부리려고 사업한 거였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차까지 바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외제차를. 그동안 무슨 돈 못 써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거기다 초심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 출근 안 해. 요즘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 아, 좀 놀면 안 돼? 나 없어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데 출근은 뭐하러 해? 그래도 출근해야지. 당신이 일군 회사잖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잘만 굴러갑니다. 이 일은 아랫사람들이라는 거야. 사장은 일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 부리면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거야. 그러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래? 또 말 한 번 이상하게 한다. 가만 보면 다시 없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같다. 그렇게 내가 부럽냐?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막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직원들한테 회사 일 다 내팽개치고 놀고 먹는 게 어디 있어. 글쎄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일개 직원인 당신이 뭘 한다고 이래? 사장이 아니면 말하지 마. 잘 쉬고 있는데 괜히 어서 잔소리야 귀찮게. 무슨 배짱이에 빙의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만큼 놀고 먹는 남편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불안한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말로는 알아서 다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의 성공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모든 상황을 오만함으로 일관했어요. 저는 저러다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더군요.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됐다고? 계속 불안하다 했는데 남편은 기어이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잔뜩 기죽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본인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빌더군요. 대충 들어보니까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게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나 없어도 잘만 굴러가길래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 거래처도 잘 확보했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자만했는데 글쎄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간 거 있지? 당장 거래처에 줄 돈인데 믿었던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어. 여보, 나 이제 어떡해? 그 돈 없으면 진짜 큰일 나. 내가 힘들게 이렇게 매서 엎어질 줄도 모른다고. 아, 잘하는 짓이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사장이면 사장답게 놀지 말고 회사나 잘 돌보라고 했잖아. 태평하게 놀고 먹더니 이게 뭐야? 직원한테 뒤통수 맞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안 그래도 속상하니까 당신까지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아무튼 모아놓은 돈 좀 없어?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줘. 일 최대한 해결되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일단 드러나 보자고. 얼마가 필요한 건데? 한 3억? 뭐 3억? 다시 미쳤어?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은 3억이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제게 있는 돈 없는 돈 박박 긁어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던 어디서 빌려서라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진짜 남편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지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회사 일이나 신경 쓰지. 뭐하러 놀고 먹고 쇼핑하며 태평하게 있었는지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본인 탓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뿐인 남편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면서
저더러 매정하다고 하더군요. 매정해도 어쩔 수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디 있냐고. 집 대출금 다 못 갚은 마당에 대출은 무슨 대출. 그렇다고 그 큰돈을 어디서 빌리니. 그러게. 당신이 잘했었어야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알아서 잘한다고 큰소리 쳤잖아. 이런 일 생길까봐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지금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면 안 될까? 혹시 알아 도와주실지? 미쳤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당신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 아, 그럼 어떡해. 어디 돈 나올 것도 없고 나도 막막하니까 그렇지. 당신 이렇게 나 포기할 거야? 그동안 나랑 감정이 안 좋았어도 나 하나뿐인 남편이잖아. 진짜 어디 돈 나올 데 없어? 나 좀 도와줘 제발.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제게 울고불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게 애초에 잘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행동하다 이게 무슨 꼴인가 싶고 지난날에 남편이 너무도 안심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잘 되면 국물도 없다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 남편한테 조금도 아쉬움 내비친 적 없어요. 각자 번 돈 따로 관리했고 남편 돈에 눈독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말 지켰어요. 그럼 남편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해서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받으려고 머리 굴리는 게 느껴져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내 말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했다가는 바로 이혼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 싫어서 친정 부모님께 말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글쎄 이 인간이 저 몰래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더라고요. 이 서방 사업이 많이 어렵다면서?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설마 그 이가 말한 거야. 그래, 이 서방한테 뭘 할 거 없어. 오죽 힘들면 우리한테 털어놓았을까? 너는 왜 엄마 아빠한테 진작 말 안 한 거야? 둘이서 끙끙 앓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훨씬 낫잖니. 친정 부모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 인간이 이런 건 쪼로로 잘도 말하는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인간 사업 시작하고 한창 돈 잘 벌 때 저희 부모님께 뭐 해드린 거 쥐똥만큼도 없어요. 아쉬울 때만 찾으니까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께 알리면 이혼할 거라는 제 으름장도 개무시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애초엔 내 말 듣고 사업 시작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거라면서 제멋대로고는 남편을 더 이상 받아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어요. 본인도 말씀드리는 게 쉬웠겠냐고. 사위로서 제대로 뭐 하나 해드린 거 없는데 이런 부탁드리기 마음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어서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용서를 빌더군요.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실망하고 화가 난 마음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만 제가 임신을 해버린 거 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네? 임신이요?
임신이란 말에 얼떨떨하면서 벅찬 마음도 잠시 남편과의 이혼 문제가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접하는 일에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이곤 하죠.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혼자서 잘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는 건 가혹한 일인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생겼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말리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났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그냥 이해하고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마침 남편도 잘못했다고 싹싹 비일고 다시는 사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길래 믿고 받아줬어요. 그 뒤로 남편은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참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어요. 글쎄, 거래처에 줄 돈 3억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얼마 못 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못 갚고 집이 넘어갈 판이었어요. 다행히 이 상황을 알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집이 넘어가지 않게 은행 대출금 3억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때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볼 만큼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잘 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결혼한 딸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챙기게 만들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두 분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는 못 갚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여유 되는 대로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괜찮다면서 그저 잘 살기만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꼭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언제까지나 저를 위해 희생만 하신 부모님께 제대로 사는 모습,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자 임신한 몸으로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만 노력하면 뭐 하나요? 남편도 같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저만 죽어라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몇 개월째. 딱히 면접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집에서 놀고 먹는 모습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슬슬 한계가 몰려오더라고요. 임신해본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고생 많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이해라도 하지. 팔자 좋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었습니다. 글쎄, 돌연 시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이유가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뭐? 당신 나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싶어? 안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모셔? 그러니까 모시고 살자는 거야. 엄마 모시고 살면 집안일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편하기는 뭐가 편해. 오히려 신경만 더 쓰지. 됐고, 나는 어머님 못 모시고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돼. 이미 엄마한테 말씀드려놨고 살던 집 내놨어. 뭐? 어떻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저지를 수가 있어? 나랑 약속했잖아. 더 이상 사고 안 친다고. 이게 무슨 사고야. 엄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싫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서운하다.
우리 엄마가 대단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난 다시 사업 시작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렸더니 살던 집 처분한 돈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 돼. 당신 미쳤어?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히 옆에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열심히 구하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말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마땅히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서 구시렁거렸습니다. 아무리 취업난이 심해도 이 많은 회사 중에 남편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겠어요? 사업 한 번 한 뒤로 눈만 높아져서는 아직도 잘 나가던 시절에 본인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땅한 자리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주제를 까먹고 더 좋은 자리만 찾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또 사업하겠다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집을 처분한 돈으로 사업 시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찌꺼려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시모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장남인데 혼자 있는 시모도 못 모시고 사냐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본인이 망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냐면서 되지도 않은 자격지심까지 보였어요. 사업 시작해서 돈 많이 벌면 시모가 살 적당한 집을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받은 돈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본인을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걸까?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버티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시모의 집을 내놓은 상황에 제가 뭐라고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투면서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가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믿었던 직원이 회사 돈을 들고 튀는 바람에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건 바로 남편의 돈 씀씀이 때문이었어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댄 건 직원이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큰 돈을 벌게 되자 미친 듯이 흥청망청 써댔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막 쓰면서 직원들 월급도 밀리게 됐고 그걸 해결한다고 대출에 또 대출을 해결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저한테 직원 탓을 하며 거짓말했고 그때 3억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저는 병원에서 대충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던 시모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한쪽에 대충 챙겨온 시모의 짐도 보였어요. 말로는 저를 챙겨주려고 왔다는데 이 틈에 은근슬쩍 시모를 모시고 살려는 남편의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 짐을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도 있는 마당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엄마까지 있는 마당에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아무리 유산하고 힘들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지금 사업 망한 남편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내가 만만해? 너야말로 날 만만하게 생각하잖아. 걸말한 내가 웃으면 그딴 거짓말을 하니. 처음 망한 이유. 돈 들고 튄 직원이 아니라 너 때문이었잖아. 천지분간 못하고 버는 족족 예쁘게 쓰고 다니느라 망한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노후자금까지 내어주셨어. 그래놓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네가 인간이야. 넌 살인마야. 너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 내가 얼마나 충격받고 힘들었으면 유산까지 했겠니? 차라리 그때 끝냈어야 했어.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이한테 남겨주고 싶어서 이악 물고 참았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널 가차없이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두고두고 하게 된다고. 남편에게 소리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혼자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그놈의 사업 타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큰 돈을 버니까 정신 못 차리고 미쳤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진짜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하고 제게도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건 안타깝지만 애는 또 가지면 되니까 힘들어도 잘 이겨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집을 왜 내놓냐고, 설마 이혼할 생각이냐고 묻더군요.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에이씨, 아니지. 그냥 화나서 겁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봤어?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까먹었나 보네. 나 지금 당신 겁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너란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아이 잃기 전부터 이미 난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 그러게 그냥 적당한 곳에 들어가서 착실히 일이나 하지 뭐하러 사업하겠다고 설치니. 네가 하도 날 힘들게 하길래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유산하니까 이혼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더라. 이 집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 그리고 어머님 집 내놨다고 했나? 그 집 팔리면 사업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게. 그런데 나한테 위자료 줄 준비는 해야 할 거야. 너 때문에 그간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을 생각이거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거 전부 다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간에 고통받았던 것, 피해를 입은 건 모두 다 보상받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면서 제발 본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애원했어요. 아마 그 누구도 제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한번 용서해줬고 다시 잘해보려고 죽어라 노력했어요. 그런데 소중한 아이를 잃고 나니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무섭도록 현실을 마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란 큰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거예요. 한번 큰 돈을 만져봤는데 그걸 쉽사리 잊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성공의 맛은 무시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울고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면 다시 사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빼꼼 고개를 내밀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남편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제 생각 안 해줬고 배려해준 적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본인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게 없었던 저는 시모의 짐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남편의 짐마저 모조리 현관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매달리는 남편을 있는 힘껏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나가자마자 못 들어오게 저는 바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한동안 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집에서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포기했는지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고 시모와 함께 가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유산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걱정돼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상했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마음고생한 걸 다 털어놓으며 애처럼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렸던 걸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뜻대로 이혼하게 뒀더라면 유산할 일 없었을 텐데 본인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더욱 미웠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이 지경이 된 건 전부 남편 때문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제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자와 전화로 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당신 마음 못 알아준 거 정말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더 이혼 못하겠어. 이렇게 끝내면 나 정말 너무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아. 평생 다 괴롭히고 부려먹어도 좋아. 당신 옆에서 저지른 잘못 다 갚을 수 있게만 해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난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돼. 믿기 힘들겠지만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래,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못한 건 알지만 다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니?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렇게 된 거지. 마음은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반성하고 미안해 하는데 적어도 기회는 줘야지 않겠어? 사업 망하는 거 겪어봤으니 다시는 같은 짓 되풀이는 안 할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러지 못하게 아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선 사업 시작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던 집 처분한 돈으로 해결하면 돼. 내가 뭐 딱히 너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고 같이 살아서 나쁠 게 뭐 있겠어. 오히려 집안일 도와주니 더 편하기만 하지. 애는 다시 가지면 그만이고. 둘이 돌아가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진짜 남편이란 인간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학을 뗄 정도로 싫었습니다. 남편 보고 있으면 그동안 참고 살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고 또 잃은 아이까지 떠올라 괴롭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남편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버렸고 앞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행동들이 인정되어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 입은 것까지 싹 보상받았습니다. 저랑 이혼한 후 사업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장은 시작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줘야 할 돈이 있어서 시모의 집을 처분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또 되지도 않는 사업 구상을 하며 다시 일어날 일만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애는 뜬구름 잡는 짓 그만두고 정신 차렸으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시작 기사 제대로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무나 사업하는 거 아니구나 제대로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시작하시더라도 이 인간을 교훈 삼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